네, 여러분 다음 적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출사항 4번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 관련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 자체는 여러분 되게 짧죠? 자, 이렇게 문장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이론 정리부터 천천히 하고 해봅시죠. 천천히. 자, 여러분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서 우리 업무 무관 자산의 비용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잘 정리해 두면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요 그 적출사항 4번에서는 저 문제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저 한 가지 더 큰 주제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게 있습니다. 66회 기출에서는 이제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큰 주제가 있죠. 우리 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 요렇게 한 4개 정도가 이제 좀 큰 문제 있죠. 뭐 이론 정리나 뭐 풀이도 조금 이제 그 덩치가 크고 순서대로 잘 적용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큰 주제 대표적으로 4개 정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번 그 적출사항 4번에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면서 이따가 여러분 예제를 여러 개 넣어놨는데 예제에서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거를 같이 볼 겁니다. 요 주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 179페이지 보시면은 뭐 재산세랑 감가상각비 요 정도만 판단하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한 문항인데 적출사항인데 자 관련해서 어차피 다음 회차에는 여러분 되게 높은 확률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안정적으로 대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정리하고 천천히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론 정리부터 180페이지 보시면은 업무 무관 자산의 비용. 그럼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가 이제 업무에 필요한 자산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에 필요한 자산을 이제 사야 되는데 업무하고 무관한 걸 샀대. 그 앞에서 들었던 예라면은 뭐 대표이사가 뭐 여름 휴가 가서 보트 타고 놀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둬라. 네, 나중에 여름에 어디 뭐 피지 가서 타고 놀 거다. 뭐 이랬대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랬대. 그래서 회사에 장부에 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무상태표에 유형 자산으로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세법 딱 봐도 제재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떠올리세요. 대표이사가 타고 놀려고 여름에 타고 놀려고 산 보트 그걸 대표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집에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아니라 회사의 돈으로 사서 그게 회사의 자산인 양 자산으로 올려놨다는 거야. 그죠? 자, 그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걸 유지하는데 뭐 취득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세금도 들어갈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비용이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야. 자, 여러분 요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언제 했었냐면 취득세, 우리 그 조세 있죠? 조세? 조세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요 말씀을 이미 한번 드렸어요. 이미 거기서 업무무관 자산의 조세 관련해서는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도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업무 무관한 자산을 샀대요. 자, 여러분 처음에 살 때 취득세가 들어갔다고 해요. 취득세. 우리 뭐 자동차나 토지 같은 걸 사면은 우리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취득세가 취득 시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그죠? 취득 시점에 들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2번 요거 비교해야 된다고 했죠. 1번은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 즉 취득세.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여러분? 자, 파란색으로 보유 단계 세금. 갖고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내게 되는 세금. 그걸 우리 보유세라고 해요. 보유세. 그러니까 1번은 취득 시에 내는 세금, 취득세. 2번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화면에서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죠.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6월 1일 기준으로 뭐 그 토지나 어디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부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보는 우리가 재산세입니다. 종부세, 자동차세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취득세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취득세는 자, 어떻게 한다? 결론이 떠올려 보세요. 자, 앞에 강의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공부했던 거.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죠.
취득세는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밑에 기억.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고 그 후에 감가상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처분 시에 송금으로 인정된다, 산입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원만큼 취득세를 냈다. 그럼 한마디로 그 얘를 기계장치예요. 그럼 기계장치가 100원 혹은 110원, 110원이라는 거죠. 취득세는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계실무 중급 회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취득 단계 때 들어갔던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취득 원가 110원이라고 하면 110원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하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그렇죠. 22원씩 빵빵빵 떨어져서 잔존가치 0으로 이렇게 가겠죠. 장부 금액이 0으로 간다. 5년 뒤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비용화 된다는 거예요? 22원씩. 이 22원에서 20원은 애초에 들어갔던 우리 그 물건 가격 100원이고 10원은 어때요? 취득세로 들어간 10원이 2원씩 나누어져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되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취득세는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자, 제가 강조하는 점,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표현은 뭐다? 요거 어디 적어두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즉시,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간 그 해의 송금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 송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그 둘 다를 포함해서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시 송금은 당연히 구입한 해의 전액 비용으로 보겠다 이거고, 미래 송금은 미래 시점에 보겠다는 거. 일단 어떻게 하고? 미래 시점에 송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하고? 일단은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해요. 아까처럼 100원 더하기 10원에서 110원 자동차 뭐 이렇게 해요. 매년 감가상각비 22원씩 감가상각비라는 그걸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 되는 거예요. 그죠? 송금화 되는 거라고. 맞죠? 자, 만약에 비상각 자산이다. 토지다. 예를 들면 그럼 취득세 똑같이 토지 가격 100원이다. 취득세 10원이 들어갔다. 그럼 그 토지의 취득원가는 110원이 되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언제 비용화돼요? 처분 시점. 언젠가는 처분할 거 아니야. 그죠? 기업이 뭐 100년, 200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일단 회계 처리를 하지만 언젠가는 청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끝까지 그 토지를 쓰더라도 회사가 언젠가는 문을 닫을 거고 수명을 달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 송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팔면 당연히 송금, 아니면 청산할 때도 청산되니까 그때 송금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면 처분 시에,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되는 그 시점에 전액이 그 장부가액, 토지의 장부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취득세가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취득세는 여기서 미래 송금이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단 구성해.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나눠서 몇 년 동안, 그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이다. 토지다. 그렇다면 처분 시 보통 소멸 때 그때 송금에 인정된다.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방금 말한 기억은 기본적인 중요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중요사항. 업무 무관자산이든 업무 유관자산이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헷갈리지 말자. 니은, 읽어볼게요. 자,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자산,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타고 놀려고 산 요트를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자, 업무 자산인 경우라도 그 경우의 취득세라도 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무슨 말이에요? 즉 미래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제재를 하는 거잖아. 업무 무관하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전체적으로 이 기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공부할 때 좀 이제 정신 집중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왠지 누가 물어봐. 야, 업무 무관 자산인데 취득세 송금 인정되니? 라고 하면 업무 무관한데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기 쉽잖아요. 그죠? 업무 무관한 걸 왜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라고 하기 쉬운데 주의할 점. 뭐라고? 취득세에 한해서는 그 자산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든 대표이사의 요트든
업무 유관하든 무관하든 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즉 그게 무슨 말이야?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미래의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취득세 생각해봐요 여러분. 업무 무관한 아까 요트야. 요트 100원 주고 10원은 취득세로 냈대. 그러면은 요트로 110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회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를 10원 있죠? 업무 무관한 자산의 취득세를 여러분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 어때? 손익계산서 계정에다가 비용 계정에다가 취득세 10원 요트 이렇게 해가 요트 관련한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인데 유보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많이들 헷갈리세요.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송금 불산입인데 유보라는 뜻은 여러분 송금 불산입인데 유보라는 뜻은 뭐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송금이 아니고 미래 송금이다라는 뜻이야. 아까 말했지. 손익계산서에 if 손익계산서에다가 취득세를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린다고. 송금 불산입이라며 그럼 이따가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올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도 똑같이 업무 무관한 거라고 하면 그때는 기타사 유출이거든. 밑에서 보이죠 여기 나오죠. 이 둘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 방금 밑에서 이따가 할 보유 단계에서 세금은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송금 불산입은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법 입장이 그죠? 그런데 주의할 점 여기는 뭐다? 손익계산서상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취득세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다? 딱 생각을 하세요. 아 취득세는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한 거든 그 취득세는 다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구나. 근데 주의할 점이 뭐?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의 송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송금 불산입 있죠. 송금 불산입 유보할 때 송금은 이런 뜻이죠. 지금의 송금은 아니다라는 not now 미래는 더 영어는 안 될 것 같아. not now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이 송금이 미래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not now 미래 오케이. 오케이? 됐죠?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유보 처리하는 플러스 유보. 자산에 엎어주는 거잖아. 자산가액을 더해주는 거죠. 지금 시점은 비용 아니야. 자, 자산으로 가 있어. 유보. 가 있다가 너 나중에 이 자산이 사라질 때 있을 거 아니야. 요트 팔리거나 없어질 때 그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지면서 송금 산입되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거야. 송금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헷갈리지 맙시다. 요거 그때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조세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요게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취득세는 요렇다.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세도 송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그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가 당장 올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 송금이다라는 거예요. 회계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원래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 원가에 넣었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세무조정할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장부가 회계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회계 처리하면서 틀렸다는 거야.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다는 거지 손익계산서에. 그러면은 이놈 아니잖아. 회계 입장이나 세법 입장이 똑같아. 이러면 안 되지. 다 자산가액으로 넣어야 되니까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로 하겠다.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넘어오세요. 자, 2번 이제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이제 보유 단계의 세금을 말합니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내는 세금이 있대. 자, 이거는 뭐다? 읽어보세요.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한 보유 단계 세금만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유 단계의 세금만 송금으로 인정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지.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뭐? 아, 보유 단계 세금. 그죠?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특정 일자를 딱 잡아가지고 이때 갖고 있었으면 세금 내세요라는 거잖아. 그거는 보유세는 뭐? 업무하고 무관하면 송금 불산입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뭐? 송금 불산입되는데
not now예요? 아니면 영원히 not이에요? 아, 지금 발음이 영어를 괜히 썼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죠? 영원히 아니야. 영원히 forever. forever 하게 송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유세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문제 이렇게 나오기 쉽겠죠. 취득세랑 재산세 이런 걸 비교 많이 한다고. 하나는 송금불산임 유보로 하는 거고 둘 다 비용 처리했다는 가정 하에 밑에는 비용 처리했다면은 어때? 송금불산임 기타사 유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영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기타사 유출하면 영영 회사로 유출됐어. 회사 외로 유출이 된 거예요. 법인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영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송금불산임 유보는 미래 송금이라는 게 핵심이었고 미래 송금 처리하기 위한 송금불산임이 송금불산임 유보 영영 평생 죽을 때까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송금불산임 기타사 유출 같은 송금불산임이지만 다르죠. 비교해서 잘 하시고 자, 여러분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방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 단계 세금 재산세, 뭐 종부세 그리고 여기 자동차세 이런 거는 말씀드렸잖아. 요게 1번이죠. 대표적인 거잖아.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돈이 들어간대. 그 중에서 세금은 방금 말한 거예요. 요거 송금불산임 기타사 유출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나오면은 너는 송금불산임 영영 송금 인정 안 해. 기타사 유출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자산을 갖고 있다 보면 뭐 수선하거나 고쳐야 될 일이 생기잖아. 그죠? 뭐 잔잔한 고장이 생기니까 뭐 자동차도 수리도 받고 해야 되잖아. 수선비 유지비가 있어요. 수선비 유지비인데 자 그건 송금불산임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러분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어? 뒤에 보세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 유출 이 네 개를 통틀어서 우리는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회 유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반복하고 있어요. 사회 유출은 회사 밖으로 나갔으면 사회 유출이에요. 그죠? 회사 밖으로 나갔으면 사회 유출이고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남아서 유보돼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가져오면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예요. 됐죠? 그리고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게 자본을 건드리게 되면 기타라는 처분이에요. 기타 말 그대로 그냥 두자 두음절 기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세무조정권이 일어났는데 그게 회사 밖으로 나갔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귀속을 물으려고 할 때 쓰는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회 유출이에요. 사회 유출.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밖으로 나간 건 아니고 이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자 일시적인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일시적인 차이. 회계세법이 일시적인 차이가 생겨서 지금은 플러스지만 나중에 마이너스로 갈 거야.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플러스로 조정이 될 거야. 그냥 귀속 시기를 나누었을 때만 차이가 생기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때 뭐 자산 부채의 일시적인 차이.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조정되는 거. 그게 바로 유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쓰는 겁니다. 사내 유보. 자 그리고 방금 뭐 자 유출된 건 아닌데 사내에 남아 있긴 한데 그 차이가 뭐냐면 총액의 차이가 아니고 자본 안에서의 차이를 일으킨다면 기타예요. 기타. 우리 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거 할 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뭐 회계는 뭐 그 수익으로 보지 않는데 자본 뭐 세법에서는 수익 입금으로 본다. 이러면은 자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타가 좀 어렵죠, 여러분. 회계는 수익으로 보지 않고 하니까 이걸 할 때 일단 입금 산입 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으로 보느냐 수익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예요. 자, 입금 산입 기타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회계는 바로 자본으로 보는 거죠. 회계는 수익이 아니라 바로 자본으로 보는 거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잉여금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바로 자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잉여금에 자본으로 바로 올리는 건데 세법의 입장은 야 결국 자본 가더라도 입금으로 볼 거야. 일단 세금 내고 자본으로 가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본으로 가. 근데 뭐 회계는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그냥 바로 자본으로 가요. 회계가 처리하려고 하는 대로 하면. 근데 세법은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각사소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입금 산입시켜줘야 돼.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잉여금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본의 총액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회계는 자본 항목으로 받지만 세법은 입금 항목 일단 세금 내. 그러고 나서 자본으로 가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입금 산입 기타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 뭐 얼마 기타 이렇게 처분하는 거죠. 자본 그 총액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거야. 구성 내역의 차이가 생겼을 때 기타라는 걸 써요. 기타는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이제 나중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개. 뭐 사회 유출 아니면은 유보다라는 거예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는 짝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사회 유출은 뭐 누가 가져간 거야. 회사 돈을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거에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 또 화면에 배당 주주가 가져갔으면은 야 가져간 거 배당 소득세 내. 상여 얘를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면은 근로소득세 내. 기타 소득 내가 잘 모르는 3자가 그 이득을 취해갔다면은 기타 소득 내세요. 기타 소득세. 기타 사회 유출은 뭐다?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뭐 법인세 비용도 기타 사유 유출이었고 뭐 접대비 한도 초과도 기타 사유 유출이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타 사유 유출은 따로 정리돼 있죠, 여러분. 보통 개론처럼 이런 데 보면은 자 그것들은 결론은 사회로 유출됐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세부 부담을 누구 귀속을 찾아가지고 물릴 필요가 없을 때 아니면은 따로 물리지 않아도 이미 귀속돼 가지고 내는 그 특정 상대방이 세금을 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나 상대방이 법인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입금 그쪽으로 이제 총수입 금액 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타 사유 유출을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잠깐 딴소리 했는데 결과 이제 잠깐 딴소리라기보다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우리 세무조정 소득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선비 유지비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하고 사유 유출해서 예를 들면은 업무 무관자산인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대표이사 요트야 대표이사가 제가 아까 전에 피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 피지 뭐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바닷가겠죠 아마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 요트 타고 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 거라면 여러분 그걸 고치는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송금불산입이죠. 그걸 왜 회사 네가 고쳐? 애초에 네가 왜 가지고 있냐고 이런 거예요, 그죠? 애초에 네가 왜 가지고 있냐라는 제재가 또 있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등등의 제재가 또 있고 여기 고치는데 또 돈이 들어갔대 고장나서 그러면은 이게 보면서 장난하냐? 왜 또 그걸 고치는데 또 돈을 쓰고 있냐? 송금불산입 너희 법인의 비용으로 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야 이거 누가 탈 거야? 조사하겠죠? 그럼 대표이사 건 게 나왔잖아. 그럼 대표이사가 들 돈이잖아. 대표이사가 썼어야 되는 돈이죠. 그럼 상여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 업무보관 자산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매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수선비 유지비는. 자, 3번 볼게요. 업무 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한도 15일을 받죠. 그리고 그거는 뭐다? 업무에 관련돼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야. 우리가 사업에 그 자산을 썼다는 그 유용 자산을 썼다는 전제로 그만큼 감가상각에 대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송금으로. 근데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이래. 방금 말했던 그런 뭐 요트 뭐 이런 거 대표이사용 노는 용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액 그냥 시부인이 아니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장부에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액을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합니다. 유보로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업무 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이걸 유보 처리한다는 거니까 아까 전에 우리 봤죠. 취득세도 여러분 결국 유보 처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보 처리하니까 어떻게 됐냐고. 먼 미래에 결국은 송금으로 인정됐죠. 그러니까 여기 감가상각비도 송금불산입에서 올해의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보기 때문에 이 유보는 쌓여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팔릴 때까지는 계속 유보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면 5년 동안 아까 예를 들면 110원짜리 5년 22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업무 무관자산이니까 한도가 아예 없는 거잖아. 000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22원씩 계속 그게 생긴다는 거지. 감가상각비, 송금불산 유보 22.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끝난 시점에 송금불산입은 110원이 쌓여 있겠죠? 맞죠?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 이 요트가 처분되거나 만약 처분됐다고 해봐. 처분될 때 추인되겠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결국은 여러분 유보로 처리했으니까 먼 미래에는 송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다? 지금의 송금으로는 봐주지 않겠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연도의 송금으로는 봐주지 않겠다. 유보다 유보. 자, 그리고 여기 4번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추가 학습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뭐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이에요. 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하고 기타사 유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밑에서 뭐라고 적었죠? 이어지는 예제에서 추가 학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 관련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학습은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할 때는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잘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여러분 더 큰 범위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큰 주제 안에 제일 마지막 순번이 이거예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부인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위에 이게 있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한 이자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 전체를 사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보려면 예를 들면 선순위에서 부인된 것들을 지금은 숫자를 봐야 좀 더 명확하게 올 텐데 업무 무관 관련 지급이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만 바로 뽑아낼 수가 없어. 앞 단계를 다 거쳐서 여러 가지 이 회사의 다른 이자 비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다 앞쪽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 세무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여러분 일단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제가 긴데 요 예제 전에 이제 이것만 봐서 179페이지는 문제는 금방 풀립니다. 이거는 되게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요거부터 풀고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 방금 말했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볼게요. 업무 바로 같이 볼게요. 실전 문항으로 22년 1월 1일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 5억에 샀다. 5억 원에 샀다. 이 토지를 뭐 토지라고 할게요. 땅이라 건물이네요. 건물.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 750만 원과 감가상각비 2,500만 원을 비용 계산함을 확인하였다. 자, 여러분 매입했는데 취득 시점에 취득세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따로 없죠, 일단. 그러니까 굳이 언급되지 않은 거는 당연히 세무조정할 게 없는 겁니다. 취득세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뭐야? 송금불산이 취득세 얼마 플러스 유보였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대로 하시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첫 해부터 바로 재산세가 나갔대요. 재산세와 뭐 감가상각비. 여러분 방금 보고 온 거죠. 이건 전혀 계산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완전 땡큐예요, 땡큐. 세무조정 두 줄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열심히 하셨다면 쌓아두셨다면 이런 거는 진짜 몇 초 안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재산세다, 보유단계 세금이다,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이다. 왜? 평생 영영 포에버하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재산세 750만 원, 기타사 유출. 이게 다 부분점수 하나씩 다 먹는 거예요, 이거. 꿀이죠, 꿀. 꿀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 2,5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는 단 한 푼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지? 밑에 봐봐. 송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2,500만 원 플러스 유보.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풀고 말씀드릴게요. 2,500만 원 플러스 유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플러스 유보, 감가상각비 플러스 유보들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처분이나 소멸될 때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얘들은 유보 처리된 건 항상 송금불산입 유보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언젠가는 송금으로 인정받는구나라고 단언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감가상각비도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뭐 얼마 플러스 유보. 언젠가는 추인되는 거예요. 언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왔어.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는 한도 시인 부족액이 나왔대. 시인 부족액. 여유가 있다는 거지. 얼마 정도.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걸 한도로 작년에 쌓아둔 유보 금액 중에서 송금산입으로 추인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할 때 다시 한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쭉 여유가 계속 없더라도 어때? 언젠가는 처분하고 소멸될 거 아니야. 그때 관련 유보는 다 추인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플러스 유보를 한 거랑 항상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유보로 항상 추인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일시적인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뭔가 소득 처분한 거는 당연히 미래의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요 문항 자체로 적출사항 4번 자체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맞죠? 업무 무관 자산의 비용이고 제가 아까 주의하라고 했던 거 여러 가지. 취득세는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에 관한 것이더라도 송금불산입 유보로 미래의 비용으로 인정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유세는 업무 무관 자산 보유세는 평생
영영 송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니까 송금불산이 뭐 기타사 유출하는 거구나. 요렇게 됐죠? 그리고 보유단계 비용 방금 말했잖아요. 수선비 유지비. 너 대표이사 요트 왜 고치고 앉아있냐 회사야. 송금불산이 야 이거 대표이사 거야? 그럼 상여로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단서에 나옵니다. 단서가 단서를 보고 따라하시면 돼. 찾으시면 돼요. 업무 무관자산의 감가상각비 방금 봤잖아요. 송금불산은 2,500만 원 전액 유보.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요건 좀 어렵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이 하겠다.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수고 많으셨고 이제 30분 정도 해서 이제 적출사항 4번을 그 심플한 거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도 꼭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이 회차는 여러분 제가 66회를 이렇게 적출사항이랑 이런 거를 가는 건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필요할 때는 요런 식으로 예제를 더 붙여서 수업하잖아요.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66회 안 나왔더라도 뒤에 기출 보면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러분 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밸런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균형.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 문항 적출사항 4번처럼 물론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지만 알면 이렇게 시간 빨리 풀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시험이든 섞여 있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봤을 때 뭐 고르고 한참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이렇게 고르기에는 고르는데 시간이 다 가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연히 딱 눈에 들어왔어. 문제가 딱 봐도 짧아. 문항 4번 같은 거 실전에서 봤다고 해봐요. 땡큐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빨리 요거부터 탁탁 적어두는 거야. 읽기 전에. 그죠?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 쭉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은 짧은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걸릴 것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풀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도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실 때 항상 균형을 생각하십니다. 이 회차는 주고봐라 뭐 이러지 않는다고. 이 회차 치는 사람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막 어려운 것만 다 모여있진 않아요. 물론 그런 회차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그래. 보통의 그냥 보통 회차라면은 어려운 주제도 있고 좀 접근하기 쉬운 주제도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고려해서 공부량을 잘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이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